안녕하세요. 오늘은 식품과 건강의 첫 번째 시간이 되겠고요. 식품위생의 중요성에 대해서 요약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과서 196페이지부터 보시면 있는 내용이고요. 자, 먼저 식품위생의 중요성이 무엇인지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먹는 음식을 식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식품은 위생적이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자, 그 이유는 무엇이냐? 왜 중요하냐? 식품의 가치는 영양소와 더불어 안전성으로 아무리 많은 영양소가 있다 하더라도 안전성이 없는 식품은 가치가 없다라고 되어 있죠. 따라서 식품의 재료, 생산, 제조, 가공, 유통 및 조리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건강 장애 요인을 예방하고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식품 위생이 중요시되고 있다. 결론은 이 식품 위생이 중요한 이유는 이걸 먹는 사람의 건강 때문에 그래요.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건강장애 요인을 예방하고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식품 위생이 중요하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식품 위생에서요. 감독과 규제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 문제은행에도 보시면 감독과 규제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식품 위생에 대한 감독은 무엇이냐?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좋지 않은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식품이나 의약품 안전 관리를 위해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 그래서 감독은 어떤 일을 잘못이 없도록 보살펴 단속하는 것. 그래서 이 감독이란 단어는 여러 군데에서 많이 쓰여요. 여러분들이 국가고시를 보실 때도 감독관이라는 게 들어오고 수능을 볼 때도 감독관이라는 게 들어와서 이 감독관들이 미연에 방지를 합니다. 어떤 잘못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를 들면 저희가 시험 볼 때 감독관이 들어온다라는 거는 어떤 시험을 볼 때 부정행위가 되지 않도록 이런 부정행위 같은 것들이 미연에 방지되도록 잘못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하는 거예요. 식품위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식품위생 감독이라는 거는 이 식품에 의해서 잘못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감독을 해서 어떤 것들을 단속하는 것을 얘기하고 자 이제 규제라는 거는요. 자 규칙이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한도를 정한 한도를 넘지 못하게 하는 거. 규칙, 규정 안에 있는 한도를 넘지 못하게 막는 것을 규제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식품위생에서 이런 감독과 규제가 있다. 자, 이런 감독과 규제를 통해서 건강장애 요인을 예방하고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식품위생이 중요시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 페이지는 크게 중요한 내용은 없어요. 시험 위주의 내용이다 보다는 여러분들이 좀 큰 틀을 이해하시고자 해서 이제 얘기를 드리는 거고 한 번쯤 들어봤다 하고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식품의 변질 부분에서 시험이 거의 다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식품의 변질. 우리가 식품 위생에서 이 식품이 변질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변질된 식품을 먹게 되면 결론적으로 우리의 건강 장애를 유발을 합니다. 자, 그래서 식품 위생에서는요. 이 변질이 돼서는 절대 안 되게 감독과 규제를 하고 있죠. 자, 변질이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음식이 변했다, 상했다 이런 표현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식품 변질의 정의를 보시면 식품을 방치할 경우 겉과 내용이 본래의 성질을 잃어버리게 되어 먹을 수 없는 상태, 변했다, 상했다 이런 상태가 되는데 이런 현상을 변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식품의 변질은 미생물이 성장하고 번식하는 게 원인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쉽게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우리 오래된 식품 같은 거, 변한 식품들 같은 거 보면 이런 곰팡이 미생물들이 성장하고 번식한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자, 2번이 제일 중요했고 시험에서 제일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다루는 부분이에요. 나 나머지는 다 모르겠어요라고 하면 2번이라도 정확하게 짚고 가시면 돼요. 자, 식품의 변질의 종류를 보시면 자, 발효가 나옵니다. 자, 미생물이 유기물 주로 탄수화물을 분해시켜 우리 생활에 유용한 물질을 만들어내는 현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식품이 변하긴 했지만 얘는 유용합니다. 자, 주로 무엇이 변했을 때? 탄수화물. 탄수화물에 미생물이 증식을 했을 때 우리는 이거를 유용한 물질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유용한 물질 중에 발효식품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래서 우리는 발효식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들 유용해요. 버릴 게 없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탄수화물이 발효된 거, 탄수화물이 발효된 발효식품의 대표적인 게
막걸리가 있습니다. 막걸리.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요. 탄수화물에 미생물이 혼입이 됐을 때 뭐라고 하느냐? 발효. 막걸리는 발효주라고 하죠. 그래서 막걸리는 우리 뭘로 만들어요? 대표적인 탄수화물인 쌀을 발효시켜서 만듭니다. 그래서 쌀은 탄수화물이죠. 이 탄수화물에 미생물이 들어가서 된 거를 우리는 발효라고 합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은 발효. 자, 그다음에 부패는 유기물 중에 주로 단백질이 미생물의 작용에 의해서 악취를 내면서 분해되는 현상. 악취, 좋지 않은 냄새를 나면서 분해하는 현상인데요. 주로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거 부패되었다라는 말을 언제 사용하냐면 시체가 부패돼서 발견되었습니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어요. 뉴스에서. 시체가 부패가 심한 상태로 발견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시체라는 거는 사람이 죽은 걸 얘기하잖아요. 자, 이 시체, 사람의 모든 세포는 세포 하나하나가 뭐로 이루어졌죠? 단백질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백질이 변해버렸어요. 썩었어요. 상했어요. 그럼 우리는 이걸 부패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피부, 사람의 머리카락, 사람의 모든 세포는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단백질에 이런 미생물이 들어와서 변한 상태를 부패라고 하고요. 이렇게 시체가 부패하게 되면 굉장히 악취가 심한 그런 상태가 됩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세포는 단백질이고 사람이 상했을 때 사람이 썩거나 시체가 부패를 했을 때는 뭐라 한다? 우리가 부패라고 한다. 왜냐 사람의 시체, 사람의 몸의 일부는 다 단백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패라고 보시면 돼요. 사람 시체가 발효돼서 발효되었습니다. 사람 시체가 산패, 변패되어서 발견되었습니다. 이런 말 안 쓰잖아요. 사람의 시체가 부패된 상태로 굉장히 심하게 부패된 상태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런 말을 쓰죠. 예, 그래서 시체가 단백질이기 때문에 사람의 세포는 단백질이기 때문에 이렇게 연관을 해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산패는 여러분 지방산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자, 그래서 지방을 오래 놔두게 되면 이 지방이 산화가 됩니다. 지방이 산화가 되어 불쾌한 냄새가 나고 맛이 나빠지거나 빛깔이 변하는 현상을 여러분 산패라고 해요. 지방산. 지방이 변하는 걸 산패라고 이야기하고요. 자, 그다음에 당질, 지방질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당질이라는 거는 여러 식품에 들어있는 당 성분을 모두 당질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채소에 들어있는 당, 과일에 들어있는 당, 곡류에 들어있는 당, 사탕에 들어있는 당, 빵 속에 들어있는 당, 그러니까 모든 식품에 들어있는 당을 당질이라고 이야기하겠고 지방질도 이 지방질 안에 지방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넓은 의미의 지방을 지방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가장 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당질, 지방질을 총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당질, 지방질 식품에 미생물이 증식해서 변질해서 썩는 현상을 변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질, 지방질, 변패.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키워드는 탄수화물은 발효, 단백질은 부패, 지방은 산화, 당질, 지방질은 변패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데 탄수화물, 막걸리, 발효 음식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단백질, 시체, 우리 사람 몸 시체가 썩으면 단백질이 부패, 시체는 부패하였다. 지방산, 산패. 자, 당질, 지방질, 질질, 변패. 질질 싼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질질 뭘 싸요? 똥을 싼다. 질질, 변패. 질질, 변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고 좀 기억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똥을 질질 지린다. 변패 이렇게 기억하세요. 당질, 지방질, 질질, 변패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할게요. 탄수화물, 막걸리, 발효예요. 단백질, 시체. 뭐예요? 시체는 부패예요. 그쵸? 지방산이라고 했어요. 지방산패. 그쵸? 질질, 당질, 지방질, 똥을 질질이라고 해서 변패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자, 그러면 요 키워드 식품의 변질 종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다음에 3번에 보시면 미생물 증식하여 변화하는 순서가 있어요. 얘네들도 순서가 있습니다. 자, 식품의 변질을 할 때
우리 식품을 보시면 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당질, 지방질 다 섞어져 있잖아요. 얘네들도 변하는 순서가 있는데요. 자, 부패, 발효, 변폐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외울 때 학생분들에게 어떻게 알려드렸냐면, 자, 부패 가서 발효된 음식을 먹고 똥을 쌌다, 변을 쌌다 이렇게 기억했어요. 부패에서 발효된 음식을 먹고 변을 쌌다. 부패, 발효, 변 요런 식으로 기억을 했더니 기억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방식으로 하셔도 되고요. 제 방식으로 외우셔도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조금 쉽게 외우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외우는 방식을 자꾸 공유를 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 여러분의 방식으로 연상법으로 하셔야 돼요. 무작정 외우지 마세요. 연상, 이해하고 외우되 연상하는 방식으로 외워 주시면 돼요. 이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보시면 그래서 시험은 여러분 거의 이 페이지, 요 페이지에서 거의 주로 출제가 되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나온 게 여러분 교과서 197 페이지에 보시면 식품관리 해썹이라고 해서 참고 박스에 나와 있는 내용이 있어요. 자, 요거는 우리 교과서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내용이에요. 들어온 지 한 2년, 3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왔다라는 건 뭐냐? 앞으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라는 건데 아직까지 출제는 되고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 출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넣어 놨고요. 자, 식품 관리, 자, 얘를 해썹 관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해썹.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식품 관리 해썹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너네 식품 관리 했니? 너네 식품 관리 했썹? 이라고 물어보는 게 해썹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뭐 음식물 같은 거 사실 때 포장 용기에 보시면 이 인증 마크가 붙어 있을 거예요. 이제 앞으로 뭐 못 보셨던 분들은 이런 마크들이 보이실 거예요. 자, 요 마크가 붙어 있다라는 건 뭐예요? 그거는 이 음식을 만들 때 식품 관리를 철저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식품 관리 했어 마크가 붙은 거예요. 너네 식품 관리했니? 했어이라는 거예요. 알았죠, 여러분? 자, 그래서 했어의 정의를 보시면 자, 위해 요소 분석, 위해 해가 되는 나쁜 요소들을 분석했고 자, 그거를 중요하게 중요 관리점에 영문의 약자로서 해썹 또는 식품안전관리 인증 기준으로 불린다. 식품관리 했니? 우리 했어 라고 인증이 됐어요. 그럼 이 마크가 띡 하고 붙은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표시 해썹이라고 보이시죠? 얘네들 분리하면은요 이렇게 해자와 CCP로 분리를 합니다. 해썹. 그래서 이렇게 해썹이라고 부르는데 자, 요 해자가 뭐냐? 위해 요소 분석이라는 거예요. 자, 밑에 보실게요. 식품의 원료 및 제조 공정에서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위해, 나쁜 요소들이 존재할 수 있는 상황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자, 이가 분석이에요. 위해 요소를 분석했는지가 해고요. 사전에 위해 요소의 잔존, 오염될 수 있는 원인들을 차단하여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을 공급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그래서 중요 관리라고 하는 게 이 중요 관리, 해썹의 섭자가 원인들을 차단했는지 요걸 보는 거예요. 원인 요소, 나쁜 해가 될 수 있는 요소를 분석을 하고 그 분석을 기점으로 해서 이런 나쁜 것들을 관리를 하고 있는지, 관리해서 원인들을 차단하는지, 그래서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을 하는지를 보는 게 해썹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위해 방지를 위해 사전 예방 식품 안전 관리 체계이다. 그러니까 요거는 쉽게 얘기하면은요. 너네 식품에 대해서 사전 예방했어라는 거예요. 사전 예방했어? 이러는 거예요. 사전 예방. 식품에 대해서 사전 예방, 나쁜 것들에 대해서 사전 예방했니? 라고 물어보는 게 해썹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전 예방을 하기 위해서 나쁜 것들, 이 식품에 해가 되는 것들을 미리 우리가 분석을 했고 이 분석한 결과를 통해서 이 원인들을 차단하고 관리했다라는 겁니다. 예로 들자면 여러분 이제 뭐 김치 공장 같은 데 있잖아요. 김치 공장에 해썹 마크 굉장히 많이 붙어서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그 김치 공장에서 위의 요소를 분석을 합니다. 예로 들면 이제 뭐 배추라든지 무라든 것들을 사가지고 들어오면 이 배추에 무에 뭐 애벌레가 있는지, 애벌레, 기생충, 곰팡이, 네, 이런 것들. 이게 다 해가 되는 거잖아요. 생물학적으로 해가 되는 사람 먹거리에 이런 것들이 있으면 해가 되죠. 이런 것들을 분석을 했어요. 그러면 얘네들을 관리를 해야 되죠. 보관을 좀 철저히 합시다.
보관 철저. 그래서 이 보관을 할 때 냉장 보관 철저히 하고 이 보관 시스템에는 우리가 뭐 기생충, 애벌레, 곰팡이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게 막 세스코 같은 것들, 세스코, 네, 세스코 설치하고 그다음에 소독을 철저히 합시다.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위해 요소를 분석을 해서 이 위해 요소들에 의해서 먹거리들이 상하지 않게 식중독이라든지 어떤 것들이 발생하지 않게 얘네들을 관리를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중요 관리점. 그래서 보관, 냉장 보관하고 그다음에 세스코 설치해서 뭐 쥐라든지 그다음에 애벌레라든지 벌레라든지 바퀴벌레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오지 않게 만약에 애벌레, 기생충, 곰팡이가 있었다 하면 이런 것들을 깨끗하게 소독하고 그다음에 뭐 세척하고 이런 과정을 하는지 이런 것들이 해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다 잘 굴러가게 되면 얘네들은 해썹 관리가 제대로 되는 사전 예방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해썹 관리 마크가 붙게 되는 거죠. 해썹 인증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해썹이라고 하는 거는요. 결론은 식중독 예방을 위한 감시 활동으로 식중독 발생 원인을 줄일 수 있으며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적인 위생관리 시스템이다. 그래서 결론은 식품 관리했어라는 거예요. 너네 식품 관리 사전 예방했어? 이라고 물어보는 게 우리가 했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나올 수 있는 그 문제 유형은 얘에 대해서 써놓는 거예요. 얘의 정의에 대해서. 정밀하게 분석하고 위의 요소들이 있는지 정밀하게 분석하고 원인을 차단해서 식중독을 예방하며 식중독 발생 원인을 줄이고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적인 위생관리 시스템은 무엇입니까? 1, 2, 3, 4, 5번 중에 고르세요. 답은 뭐예요? 해썹. 식품관리 해썹.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2페이지. 자, 식품의 안전성 확보도 여러분 197페이지 마지막에 보시면 나와 있어요. 그 팁에. 자, 얘도 시험에 나온 적 없어요. 그냥 한번 읽고만 넘어가겠습니다. 자, 식품 안전성 확보 방안이라고 되어 있죠. 식품이 안전한지 어떻게 확보를 하느냐. 자, 경구 감염병이나 식중독 원인균에 오염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 다 하는 거예요. 자, 식품의 부패나 변폐를 일으키는 미생물에 식품이 오염되지 않도록 자, 오염되지 않도록 자, 유해 물질 혼입 첨가되지 않도록 합니다. 위조, 변조 식품이 제조 및 유통되지 않도록 어떻게 법적 제도적으로 적합한 조치를 취한다. 그래서 식품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안은 오염되지 않도록 미생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이런 첨가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그다음에 위조 변조 식품이 제조 유통되지 않도록 어떤 것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게 안전성 확보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한 번쯤 들어보셨다 정도만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식품위생의 정의는 좀 앞쪽에서 했으면 좋았을 건데 우리 교과서 흐름대로 제가 지금 같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197페이지에 보시면 식품위생의 정의라고 해서 밑에 나와 있습니다. 자, 식품위생의 정의는요. WHO가 뭐래요, 여러분? WHO 세계보건기구죠. 자, WHO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느냐? 자, 식품의 성장, 생산, 제조로부터 최종적으로 사람에게 섭취되기까지의 모든 단계에 걸쳐서 식품이 안전한지, 건전한지, 자, 그리고 완전 무결성한지, 완전 무결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함이나 흠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결함이나 흠이 없다. 그래서 완전하게 결함이나 흠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수단을 우리는 식품 위생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 식품 위생이라는 건 이 식품이 안전한지 건전한지 완전 무결성한지 안전, 건전, 완전 무결성, 완전, 건전, 완전 무결성한지를 확보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수단을 우리는 식품 위생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키워드 3개예요. 안전, 건전, 완전 무결성. 완전, 건전, 완전 무결성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자, WHO에서 말한 식품 위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식품 위생을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느냐? 자, 식품. 자, 식품 위생의 가장 메인이 되는 게 먹거리, 식품. 그다음에 식품에 들어가는 첨가물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뭐냐면 색소라든지 향료라든지 이런 게 첨가물이에요. 그래서 식품에 들어가는 첨가물, 그다음에 식품을 만드는 기구, 국자, 냄비 뭐 등등등 있잖아요. 자, 기구 또는 식품을 담는 용기, 그다음에 식품을 포장하는 포장,
이런 것들을 대상으로 하는 음식에 관한 위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 식품, 식품 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 얘네들은 뭘 하냐? 식품 위생 대상이에요, 얘네들이. 식품 위생 대상. 자, 식품 위생 대상. 자, 식품, 식품 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 포장을 대상으로 하는 음식에 관한 위생. 그러니까 식품, 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이 안전한지, 건전한지, 완전 무결성한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식품 위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식품 위생 관리의 3요소 또 나와요. 안전, 건전, 완전 무결성. 안전한지, 건전한지, 완전 무결성. 안전하게 식품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건전해야 돼요. 여기 식품에다가 먹는 먹거리에다 장난질 치면 안 돼요. 그다음에 완전 결함이나 흠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 결론은 이 식품을 먹는 사람들이 건강에 문제가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안전하고 건전하고 완전 무결성한지 보기 위한 모든 수단을 우리는 식품위생이라고 이야기를 하겠고 식품위생 대상에는 그야말로 식품 안에 들어가는 첨가물, 식품을 만드는 기구, 식품을 담는 용기, 식품을 포장하는 포장 요거를 대상으로 우리는 식품위생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식품위생의 중요성은 여기까지 해서 요약 정리를 하고요. 자, 여기 내용이 제가 좀 길게 설명을 했어요. 아마 학원에서는 짧게 하고 갔을 건데 제가 좀 길게 한 이유는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좀 너무 세밀하게 시험을 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한 부분이고요. 너무 길다 하시는 분은 자, 요 식품의 변질, 우리 교과서 199페이지에 나와 있는 요 내용이라도 좀 정확하게 가져가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여기 하시고 나는 조금 더 할 수 있어요라고 하시면 햇섭 정도는 여러분이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시험이 계속해서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수박 겉핥기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안 되고 조금 이렇게 좀 깊이 있게 공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거 이해하시고 그다음에 외우셔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요약 정리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